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 건강하셨는지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단독 4. 이 단독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말이죠. 다른 우파 유튜브가 이런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고고TV가 아마 단독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단독 4를 붙입니다. 지금 우리는 4.15 총선을 압승을 해야 되고 압승을 해서 170 내지 180석 이상을 가져와야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대권 가도로 가서 제 정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종인과 유승민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온다. 마지막 퍼즐이죠, 그죠? 안철수가 통합당으로 온다. 그리고 김종인과 유승민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온다가 마지막 퍼즐입니다. 물론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기사가 나니까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처음에는 유승민계를 합당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안철수에게 외연을 열어놔야 한다. 지금 안철수는 안철수 혼자와 그리고 권은희는 호남인이므로 절대 미래통합당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권은희는 국민의당으로 갔죠. 그러봐야 안철수 1인 정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대답이 없는 가운데 결국은 안철수는 미래통합당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누구냐?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누가 뭐래도 현재 전체 시국을 여와 야를 드나들면서 즉 과거 새누리당의 행복위원장과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새누리당의 압승에 일조를 했고, 그죠? 박근혜 당선에 일조를 했죠. 두 번째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의 집권, 즉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가져가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를 넘나들면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람은 김종인이 유일하죠. 적을 알면은 지피지기 백선백선, 적을 알면은 이길 수 있다. 현재 가장 여당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김종인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야당, 즉 개혁적 인사로서 유승민을 대체할 인물은 한국당 내에는 없죠. 보수 개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유승민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은 거의 퍼즐이 맞춰지고 전 국민, 즉 반문재인 세력의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이 불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먼저 이 유승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승민은 거의 칩거 상태로 있는데 유승민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의지한 바와 달리 미래통합당의 승리의 견인을 위해서 압승의 견인을 위해서 결국은 선대위원장이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김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3월 2일 정도 돼서 또는 3월 초에 선대위를 발족시키죠. 선대위를 발족시키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통합당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지금 유승민계를 물리적으로 화합을 하고 안철수계가 지금 하나씩 백기투항을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으로.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부족하다. 미래통합당으로 했지만 아직 개혁적인 색채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우파들이 으쌰 해가지고 잘한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조작된 여론이지만은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미래통합당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 있는 가장 중도 개혁적인 또는 보수 개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그것이 김종인이와 유승민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을 보고 크게 호응을 하거나 또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아직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이 진박 친박 TK를 아직도 완전 쳐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곧 쳐내겠죠. 다음 주면은.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과의 만남을 조정 중이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직접 영입하려고 황 대표가 제의를 했다. 이런 식이죠. 접촉 중이다 이러는데 김 전 대표, 즉 김종인은 황 대표가 찾아오면 얘기는 들어볼 것이다. 이야기는 들어볼 것이다. 김종인이 항상 한 말이 근래에 보면은 더불어당도 미쳤고 한국당 저거는 썩었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김종인은 간혹가다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제3지대에서 용털 MC는 정당에 나오면 거기서 일을 해줄 의향은 있다.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러는데 제3지대가 지금 완전히 허물어졌죠. 안철수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호남 3당은 저거는 위성정당이고요. 그러면은 제3지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가치는 우파를 빼겠다. 극렬 우파를 빼겠다. 우리는 미래를 통합하겠다 해가지고 중도 보수로 나가죠. 그래 중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선거에서 자유우파를 외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고고TV에는 정통 우파라 그랬죠. 국민은 우파 좌파의 싸움에 신물이 난다. 둘이 그냥 지지고 뻗고 말이야 무릎 꿇고 신물이 난다. 우파 좌파로 하지 말라. 국민을 말하라 그랬죠. 고고TV가 자꾸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뭐 크게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정권을 찾아오고 빼앗긴 들을 찾아오자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거기에 핵심이 중도 무당층이 있다. 좌와 우를 자랑스러워하지 말라. 좌파, 우파,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중도 무당층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죠. 여전히 선거가 40여일을 남겨놓고도 무당층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무당층을 여론조사해서 무당층은 거짓말 안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통합당을 지지하느냐는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고, 그죠? 질문에 조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당층이 남는다는 것은 그거는 조작이 아니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은 30% 정도가 무당층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50%가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무당층이 진보냐 보수냐, 무당층이 좌파냐 우파냐를 심판하는 세력입니다. 가장 큰 세력이 무당층이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우파는 항상 30%가 있었고 좌파도 항상 20%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저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무당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고 보수 우파가 일부 이탈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중요하다, 중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딱 진영이 완벽히 갖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고TV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송, 문재인만 비난하는 방송을 할 것입니다. 김종인이 이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더불당도 안 된다. 한국당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됐으니까 김종인도 쳐다보고는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과연 혁신을 할까? 계획을 할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죠. 대한민국 정당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파괴하라. 새로 창출하라는 거죠.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용어죠. 그죠? 김종인이 보는 거는, 김종인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도 알지만 경제학자입니다. 그죠? 경제인이죠. 경제관료죠. 그죠? 이 선거를 볼 적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볼 게, 국민은 먹고 사는데, 먹고 잘 사는데 첫째 목표를 가진다. 국민은 정치적인 동물인 동시에 경제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것은 경제적인 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건 현대국가도 그렇고, 그죠? 현재 국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 이긴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제가 김종인을 잘 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김종인이 정치가면서 경제가다 하는 모습이 되고, 좌와 우를 다 돌아다녔고 좌와 우의 성패를 가는 인물이다 하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다 안 옳다? 옳다.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김종인은 지금 대한민국 정당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줄곧 하고 있고 김종인을 잘 아는 사람은 인사는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인적 혁신과 젊은 세대에 대한 비전 등에서 인적 혁신과 젊은 세대에 대한 비전 등에서 통합당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즉 통합당이 현재 김용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80이 다 가까워합니다. 한 70대 중반 됐을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동영, 박지원, 손학규 전혀 인격체가 달라요. 그죠?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요. 그건 소지역주의, 호남 3당은 소지역주의로 자기들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고 김종인은 그래도 국가를 갖다가 어울리려고 그러고 국가를 아우려는 안목은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새누리당의 참패를 안친 것은 김종인의 능력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박근혜의 진박 공천과 마지막 남은 2년 동안 국민을 갖다가 무시한 것, 거기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있는 게 솔직히 일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김종인이가 말하는 게 지금 뭡니까? 인적 혁신과 젊은 세대에 대한 비전, 이게 시대 교체고 세대 교체를 말하는 거죠. 인적 혁신과 세대에 대한 비전. 지금 한국당은 통합당은 꾸역꾸역 그걸 하고 있어요. 공간위에서. 김영구가 하는지 이석연이 하는지 김세연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세연이가 말하면은 참칭 우파들이 그냥 물어뜯어물어 김세연이는 언론에 잘 나오지를 않고 있겠죠. 인적 쇄신과 젊은 세대의 비전. 이게 지금 현재 테마는 확실하게 맞는 것이죠. 그죠? 요번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요. 김종인이가. 원래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죠? 황교안의 딜레마가 뭐죠? 대선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선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인데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종로에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종로에서 지더라도 신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씨는 자꾸 공관위도 기웃거리고 공천위도 기웃거리고 선거대책본부도 기웃거려요. 현재 미래통합당의 대표를 줬으니까 이 선거대책위원회, 그 선관위,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종로에 강직이 하나 있죠. 다음 대권을 바라보고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현재 시점으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문재인의 포스터, 이낙연이란 거물 정치인이 남아있죠. 그걸 이겨야 되죠. 형편없이 치고 그러면 황교안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황교안은 종로에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 낮은 포복으로 전력 투구해야 된다. 고개 들지 말라. 그죠?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기를 대신할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김종인이다. 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다. 이러는데 김종인 씨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 정의화 씨입니다. 정의화 씨는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반기를 든 사람이죠. 저러다 박근혜 정권이 망한다 해가지고. 그죠? 실제적으로 망했죠. 박근혜 정권이. 그게 국민들의 고통과 핍박으로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할 누가 필요하다. 그죠? 자기를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다가 아마 황교안 씨는 주위 참모들의 건의를 받았는지 김종인으로 아마 생각을 했나 본데 여기서 황교안 씨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김종인 씨는 황교안 씨보다 더 큰 정치력이 있고 더 큰 인물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종로에서 뛸 때 김종인이가 자기를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황교안을 놓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죠. 그죠? 종로에서 하는 것을 봐서 국민이 황교안을 선택할 것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국가의 현재 암울한 시대는 이렇다. 또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죠? 대한민국의 재생과 대문재인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김종인 씨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소일이적으로 말이죠. 제가 종로에서 당선돼야 되니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십시오. 또 통합당을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랬다가는 난리가 난다. 김종인이 단번에 아웃시킬 것이다. 황교안 씨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황교안 대표는 김종인 씨한테 국가를 구하자. 일단 문재인 폭정을 막자. 그 다음에는 김종인 선배나 황교안이 말하기를 김종인 선배님이나 나나 일단 그것까지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국민이 지금 지지하고 싶은 데는 미래통합당뿐이 없다. 결국 갈 표가. 근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아웃라인이 안 나온다. 찔끔찔끔 나오기는 해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에서. 그죠? 그러면 공관위가 끝나고 이제 선대위로 가면 선대위가 모든 권력을 잡는데 거기서 그죠? 공관위가 끝나고 선대위가 모든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은 황교안은 선대위를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시면은 김종인한테 모든 정권을 또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김영호는 뒤로 빠져서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요. 김영호도 지금 안 봐도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김영호는 지금 그 공관위원들은 나라를 구하는 일적 한도에서 있죠. 지금 모두 그 함부로 뜯을 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이 총리도 이낙연에도 그렇고 황교안에도 그렇고 종로 싸움에 집중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 제가 누누이 말했고 황교안이 무조건 종로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의 발을 묶어야 된다. 쓸데없이 비례대표로 갖고 말이지 전국을 순회한다. 그러는 순간 이낙연은 날아다닐 것이다. 종로도 이기고 더불어민주당 전체 판도를 갖다가 우세로 할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은 무조건 종로에 들어가서 사직생으로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불출마를 했을 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과거 한 2달 동안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당은 선거판 전체를 이끌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렸죠. 여와 야를 드나들면서 현실을 갖다가 제일 갖다가 깊고 날카롭게 보는 사람이 김종인이다. 그죠? 그리고 정의화도 지금 나오는가 봐요. 정의화 지금 국회의장도.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마담으로 세울 게 누구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파 유튜브, 참칭 우파 유튜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비토내는 사람도 국민도 엄청나게 많아요. 리더십 부족하다, 유유부단하다, 그죠? 관료 출신이다. 저래가지고 사람이 저게 강단이 없고 입만 나불대는 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대선 주자 그거를 보면은 이낙연이 더블로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명망가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국민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 국민은 다 알고 있죠. 김종인. 그죠? 그래서 김종인을 갖다가 모시려고 그러는 건데, 김 대표의 가치가 뭡니까? 현시의 정치 판원과 시대 흐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김종인 같은 사람은 없다. 김무성님도 있지만 김무성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김종인 같이 현재 정치판과 시대 흐름을 통찰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정의와 같은 사람은 중도적 통합 정치를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래가지고 보수가 망한다. 박근혜 정권 망한다. 중도개혁, 보수개혁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의하는 그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마치고 그냥 야에 묻혀버리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갖다가 대의에 맞게 가장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선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종인 같은 사람이다. 정의와는 많이 잊혀져 있었고 김종인은 계속 언론에 나왔었죠. 그죠? 국민들이 보면 이럴 거야. 3세판 해라.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고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을 살렸다. 근데 둘 다 보니까 아니었다. 이제 네가 책임져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젠 김종인 네가 책임지고 정리해라. 그리고 은퇴해라.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그 황 대표 측에서 또는 황교안이가 직접 그 종로에 있는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정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가 또 알게 되면은 지금 김종인 그룹이나 그죠? 황교안 그룹에서 누가 세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현재의 권력 미래통합당 그 당대표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이겨야지 그 미래통합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력이 발휘되고 정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 김종인한테 여러 번 황교안이는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정치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거판에 가까우니까 큰 선거판을 구하기 위해서 큰 선거판을 지휘하기 위해서 김종인한테 부탁하고 있다. 그래 김종인은 연락이 오면 만나보겠다. 그게 말이죠.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만나보겠다. 김종인도 얼마든지 택도 없는 소리야. 저거 한국당이 없어져야 돼 그랬잖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미래통합당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혁신과 개혁과 중도를 포용하고 중도 정당으로 가니까 만나보겠다. 김종인이가 김병루 씨의 손자죠. 그죠? 김병루 씨의 손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병루의 손자야. 그죠? 그때부터 손자 때부터 김종인 씨는 김병루 가인 김병루 옆에 앉아가지고 1945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그 우리나라의 질국 같은 시기에 그죠?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서 정치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 김병루 씨 같은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1945년 좌우 대립이 현재 2020년까지 오고 있죠. 그죠? 쟤네들은 좌파 완성 국가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다시 우파 중도 국가로 옮기려고 그러고 김종인이 같이 1945년 이후에 현재의 좌우의 대립을 갖다가 제대로 본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돌아가셨거나, 그죠? 현존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면 김병루 밑에 손자로서 꼬맹이 때 6, 7살, 10살 때부터 김병루 밑에서 김병루 씨가 김종인 씨를 키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병루 밑에서 자랐다니까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이 김종인 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 저도 광산 김씨예요. 같은 파예요.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1945년 이후 해방 전후의 인식, 그죠? 1945년에 좌우 갈등이 지금까지 오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통찰을 한 사람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존 정치인 중에서 누구다? 김종인이 유일하다. 그래서 김종인이 적도 알고 우리도 알므로 21대 총선에서 도와주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지금 그 유승민이하고도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유승민이는 아직까지 확답을 안 하나 봐요. 보겠다는 소리라 그랬죠. 제가 유승민은 불출마하겠다. 그죠? 대신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지분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공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의 강만 건너라 이랬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분도 요구하지 않고 공천도 요구하지 않죠. 경선에 이형원 같은 건 컷오프되고 단수 공천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선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분을 갖다가 막 쑤시고 들어간 거 없죠. 유승민 걔가. 그래서 계획이 되냐 하느냐 공간위를 보고 있어요. 유승민이가. 그래 어느 정도 공간위에서 계획적인 인사를 하고 진박친박을 쳐내는 순간 다 쳐내는 순간 유승민은 고개를 들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유승민도 정치인인데 그죠? 4선인가 5선인데 4선이죠. 그럼 유승민도 미래를 위해서 당에 봉사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선대위원장이 안 맡더라도 어떤 식이든 맡을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김영호가 공천을 갖다가 주문하고 있죠. 근데 괜히 김종인이 들어가서 공천도 못 하는데 내가 가서 할 게 뭐 있느냐 이러고 또 김영호와 충돌이 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죠? 그거 염려하실 필요 없다. 큰 그림으로 김종인은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둬야 한다. 저 폭정이 있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으므로 재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김종인의 마지막 임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